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마음이 먼저 굳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굳이 말을 끊고 지적하는 동료, 별 뜻 없이 던진 농담에 꼭 걸고 넘어지는 지인, 가족 모임에서 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친척, 그들과의 짧은 순간이 하루의 온도를 바꿔버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서둘러 결론을 냅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오늘만큼은 결론을 조금 늦춰볼까요? 질문을 바꿔봅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어깨가 먼저 굳고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 감정의 첫 문의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상대의 말투였을까요? 나의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오래된 기억의 잔향이었을까요? 철학은 정답을 서둘러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더 잘 묻는 법을 가르칩니다. 왜 지금, 왜 이 사람 앞에서만 나는 이렇게 흔들릴까? 이 질문은 상대를 해부하려는 칼이 아니라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편안한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 나를 한 뼘 자라게 한 순간들은 대개 작은 마찰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나의 민감함을 드러내고 불친절한 표정 하나가 내가 기대해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불편함을 감추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다루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합니다. 감정을 밀어내지도 그대로 휩쓸리지도 않는 한 걸음 떨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관계를 싸움이 아닌 연습으로, 사람을 장애물이 아닌 힌트로 보게 됩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초점을 조정해 봅시다. 스크린을 보는 당신의 눈앞에 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은 오늘도 당신을 거슬리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깐,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 볼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일상의 사례로부터 작동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관계를 없애야 할 것으로만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불편한 관계를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가감 없이 드러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사람은 내 약점, 한계, 심지어 내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성격의 단면을 드러내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상황이 유독 견디기 힘든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평가에 민감한 성향 혹은 과거의 상처가 깃들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보았다면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라.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 중 상당수는 그 행동이 내 안의 어떤 부분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내가 아직 다루지 못했거나 애써 숨기고 있던 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늘 시비를 거는 친구를 보며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면 그 예민함 속에서 나 자신이 비슷하게 반응했던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책임한 동료에게 분노가 치밀었다면 그 무책임함이 나에게서도 발견된 적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편한 사람은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심리 거울입니다. 거울이 깨끗해야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듯 관계라는 거울을 피하지 않고 바라봐야 내 마음의 모양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직시한다는 것은 때로 자존심을 건드리고 방어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외면하거나 거울 속 상대를 탓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빠른 성장의 길목이라고. 결국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약한지, 어떤 말에 쉽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어떤 욕구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이 깨달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관계의 방식을 바꾸고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만 달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이런 불편함이 성장의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철학자들이 마찰과 갈등을 인격을 단련하는 도구로 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찰은 흔히 불필요한 것 혹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를 보면 마찰은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나무를 떠올려 봅시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온실 속의 나무는 보기에는 곱고 아름다울지 몰라도 뿌리가 얕아 작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반대로 바람이 거센 들판에서 자란 나무는 매일 흔들리고 휘어지며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내립니다. 겉모습은 거칠고 흠집이 많을지라도 폭풍 앞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인간관계 속의 마찰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예기치 않은 갈등은 삶의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때로는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넓게 시야를 확장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단순히 힘든 일을 견디라는 위로가 아니라 불편함과 마찰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내면의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도전이 사라지고 도전이 사라지면 성장은 멈춥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는 표면적으로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성장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마주하게 만들고 그 차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대화 능력, 감정 조절, 문제 해결력 같은 중요한 역량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즉, 갈등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마찰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편함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심리적 거리를 둡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곧바로 받아들이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상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거리가 감정의 폭발을 막고 더 명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마찰을 나를 공격하는 신호가 아니라 배움의 신호로 인식합니다. 불편한 대화를 통해 내가 놓치고 있던 사실이나 생각의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에만 집중하면 상처만 남지만 그 뒤에 숨은 메시지를 읽으면 통찰이 남습니다. 셋째, 마찰 속에서도 존중을 유지합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승리를 목표로 삼기보다 서로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합의를 찾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편한 관계만 있다면 우리는 자기 한계를 넘어설 기회를 잃습니다. 바람 없는 들판의 나무처럼 안정은 유지되지만 뿌리는 얕아집니다. 반대로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을 맞으며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멀리 바라봅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바람이 분다면 그것을 원망하기보다 활용해 보십시오. 그 바람이야말로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그 거센 바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 상황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성격, 행동, 말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그 말의 힘은 우리의 반응 속에서 결정됩니다. 즉시 화를 내며 맞받아칠 수도 있고 차분히 넘기며 상황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있는 셈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은 불편한 사람을 무조건 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발견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유독 크게 보이는 이유는 그 단점이 내 안에도 존재하거나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분리된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감정의 한가운데서 허우적대기보다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반응을 차분히 살펴보는 훈련이지요. 이 거리를 확보하면 감정이 들끓는 순간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는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오. 이 불편함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질문은 감정의 방향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려놓습니다. 상대를 분석하는 대신 나의 가치관기대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인식을 높이면 불편한 사람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됩니다. 그 재료는 때로 거칠고 다루기 힘들지만 잘 다듬으면 내 인격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연마석이 됩니다. 결국 철학적 태도란 타인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내 시선과 해석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깥 세상을 제어하려는 시도를 줄이고 내 마음의 조타를 스스로 잡는 것. 이것이 불편한 사람을 마주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결국 우리가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내 시간을 빼앗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방해꾼이 될 수도 있지만 내 한계를 시험하고 시야를 넓혀주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해석권은 언제나 우리 손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준 사람은 늘 편안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선배였고 내 실수를 가차없이 드러내던 동료였으며 내 의견에 끊임없이 반대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들과의 마찰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안전지대 안에서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불편함을 성장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은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완성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앞서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불편함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싸움에서 나를 이해하는 여정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마주할 용기로, 원망에서 배움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불편한 인연은 누구였나요? 그 사람이 지금 곁에 있든 과거로 멀리 사라졌든 그 만남 속에 남아있는 배움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